오늘은 어린 왕자 소목차 5에서 9까지 그 부분을 한번 들여다볼 건데 일단 참가자분들 소목차 5에서 9를 다시 읽으면서 또 아이들하고 슬로우 리딩 진행하면서 애들이 뭐 점점 힘들어한다던가 아니면 이런 소감이 있었다던가 이런 얘기를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6장이 되게 다르게 다가왔고요. 그래서 한 문장부터 어린 왕자 너의 초라하고 쓸쓸한 생활을 막 이러면서 계속 너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계속 그 어린 왕자 이렇게 하다가 6장에서는 계속 너라고 표현하면서 그 해넘이를 44번이나 보는 그의 마음을 헤아리는 듯한 그런 슬픔이 같이 느껴져가지고 되게 인상 깊었고요. 근데 이렇게 인상 깊고 아련하다 막 이러다가 막 노을에 관한 시 찾아보다가 갑자기 막 자전주기를 찾아보 소행성의 자전주기를 찾아보면서 해넘이를 어떻게 44번 봤으면은 자전주기가 어떻게 되지? 막 이러면서 그런 거 찾아보고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딸은 좀 이제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러면서 뭔 말인지 모르겠어 이러면서 그럴 얘는 때가 됐지 이제. 네 이과티카 내고 막 그래가지고 막 애가 3회차 정도 왔으면 이제 그런 친구들이 막 네, 생길 거예요. 예. 네 집어 던지려고 하더라고요. 어린 왕자 자체를 싫어할 것 같아서 그냥 음, 그래 덮으렴 이러고 그냥 넘어가긴 했는데 네, 음. 뭐 나중에 또 좋아할 때가 오겠죠. 그렇죠. 아이들하고 이거 제가 그 생각해 보게 될 때는 저희가 이렇게 줌 슬로우 리딩 할 때처럼 빡빡하게 안 내요. 되게 느슨하게 내는 이유가 아이들을 생각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좀 하는 겁니다.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도 하실 때 좀 그런 부분들 아이한테 너무 막 상징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어린 왕자 하시면서 또 뭐 좀 이런 지점 있었다 하시는 분들은 일반 참여자분들은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뭐 열심히 다른 책들을 막 하고 어린 왕자에 관한 이제 심리학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뭐 이드가 어쩌고 뭐 셀프가 어쩌고 이러길래 근데 데미안에서 또 그 얘기가 나오길래 근데 좀 더 알아야 되나 보다. 중국에서 이트 연장 나에게 이트와 셀프를 주입시키려고 하는구나 우리 공육생이 이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근데 또 제가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보면 바로 잠들기 때문에 저는 아주 퓨어하게 어린 왕자를 읽을 수 있습니다. 순수한 너? 마음으로 책 음.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거 뭐 어린 왕자를 쓴 생텍쥐벨의 와이프가 쓴 장미의 기억을 읽고 나서부터 좀 이제 분리되고 있어요. 생텍쥐벨이 나쁜 사람으로. 그래서 객관적인 마음으로 읽었어요. 이거 뭐야 이거 음. 이러면서 너 나쁘잖아 이러면서 아름다움이 어떻게 조금 사그라들었는데 어떡하지? 이거 원래 느루스님이 이 어린 왕자의 팬이신데 이 슬로우 리딩 하는 과정에서 이런 뭔가 일이 이렇게 알려졌어. 뭔가 점점 치다가 아, 깨졌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저는 뭐 처음부터 다시 읽어보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처음부터 다시 읽고 또 읽고 했는데 이제 큰 틀은 좀 이해한 것 같았어요. 큰 틀은 이해한 것 같았는데 또 이제 이해가 그 5에서 이제 9 요번에 할 부분들 중에서 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 어린 왕자가 이제 작가가 하는 얘기들이 어린 왕자에 관련돼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어린 왕자가 말하듯이 불쑥불쑥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제 바오바브 나무 얘기를 하고 막 해넘이 얘기를 갑자기 하고 막 이러니까는 제가 읽으면서 나는 이제 앞에 그런 설명을 듣고도 나는 어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뭔데? 그래서 너 본론이 뭔데? 자꾸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프록으로 이렇게 읽을 때는 이렇게 빠르게 이제 쫙 뒤에까지 읽으니까는 오히려 이제 약간 그러면서 막 좀 감동적으로 읽었다가, 이런 얘기였지. 되게 이제 특히 뭐 뒷부분에 보통 사람들이 좋아하는 뭐 여우 얘기나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 막 그 통독을 읽을 땐 좋았는데 그게 세세하게 읽으니까 확실히 그래서 뭐 얘기하고 싶은 거지? 또 이해 못하는 게 나오네? 막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제 아이는 아직 이번 주 슬로우 리딩을 못했어요. 이번 주에 너무 그 독서 모임이랑 막 겹치니까 저도 막 허덕허덕하고 막 이래서 저만 막 후다닥 풀고 오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랑 같이 함께 들었는데
읽을수록 좀 더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숨은 뜻을 찾는 게 딱히 많이 해본 일이 아니어서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그래도 아이의 눈에서 본다는 시점이라 해야 되나요? 제가 어릴 때는 저 그런 말 있잖아요. 어른들은 몰라요. 그렇게 하는 거. 그거를 다시 한번 느끼고 제가 저 1, 2회차를 제가 직접 참여는 못했지만 들었거든요. 들었을 때 저희 아이한테 그래 너에게도 그러한 사정이 있겠지. 너에게 그런 게 있겠지. 뭔가 있을 거야. 우리 아이가 어린 왕자라 생각하고 너만의 사정 그래. 엄마가 하는 말에 대답 안 한 거 다 이유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해를 더 많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읽으면서도 또 같은 느낌이 들긴 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번에 그 어린 왕자 읽으면서 굉장히 뒤죽박죽하다고 했던 어린 왕자의 말이 너무 저에게 해당되는 말이어가지고 진짜 뒤죽박죽인 저를 발견했고 저 오늘 자본주의 하고 왔는데 이 세상사에 또 신경 쓰느라 예, 여러 가지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저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번에 이 슬로우 리딩 하면서 자꾸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자 했던 그 순수했던 어린 시절의 저를 좀 다시 찾아가는 과정으로 삼고자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도 참 선물이구나. 내가 잊고 있던 것들을 너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접선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하고 좀 약간 어린 왕자를 읽으면서는 저는 아직 비현실적인 어떤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일상에서도 그런 거를 만나는 것 같고. 근데 어제 그 느루스님이 띄워주신 그 데미안의 동영상을 보면서 아니마와 아니무스 아니무스. 예. 그거 보고 새 세상이 열린 거예요. 제 안에 있던 공격성이 이해가 되면서 저를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나니까 그 어린 왕자가 또 조금 더 이해되는 것 같은 그런 거여가지고, 네, 오늘 더 기대하면서 모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슬로우 리딩이나 상징 읽기 같은 거 처음 하면 그런 이제 문제가 생겨요. 막 이건 뭐지? 저건 뭐지? 막 이렇게 자꾸 지적으로 접근하게 되는 그런 게 생기는데 사실 제가 누누이 이 독서 모임 할 때도 말씀드리지만 사실 상징을 해석한다는 건 내가 받은 느낌을 해석하는 거. 이 책을 읽으면서 받은 느낌이 항상 우선이다. 우선이고 굳이 해석이 안 되는 거를 막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내 느낌을 그냥 이 장면을 다시 읽을 때 내 느낌이 어떻지? 이런 거에 좀 집중하시면 이렇게 책을 읽다가 정말 더 골치 아파지고 더 어려워지고 이런 부작용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주제를 좀 나눠봤는데 첫 번째 이제 주제 질문이 꽃이었고 일단 꽃이 뭐냐, 꽃이 상징하는 게 뭐냐 이런 질문이 있었고 그리고 가시에 대한 질문도 있었고 뭐 말을 들으면 안 되고 행동을 봐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꽃이 상징하는 게 뭔 것 같은지 나는 꽃이 이건 것 같다. 이 작품에서의 꽃. 내가 사랑하고 이제 나를 사랑하는 그런 소중한 존재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어린 왕자에게 그러니까 이 책에서의 상징은 잘 모르겠고 저는 인제 얘가 씨앗부터 어느 날 날라와 가지고 이거를 꽃을 피울 때까지 얘를 돌보는데 막 갈등이 있고 얘를 사랑하지만 막 괴롭고 막 이런 거를 통해서 저는 딱 그 사춘기 자식인데 약간 그런 이제 저한테는 그렇게 인제 소중하지만 그렇게 인제 떠나고 싶을 정도로 막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사춘기 자식처럼 약간 느껴지기도 했는데 그런데 그럼 어린 왕자에게는 무엇인가 이런 좀 그것까지는 인제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린 왕자는 이제 나의 어린 시절 뭐 나의 뭐 동심 뭐 이런 건데 그때 나한테 소중했던 거는 뭐지? 어 거기까지는 갔는데 그때 나한테 소중했던 거는 그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약간 이제 친구인데 제가 또 한 6 살쯤에 나한테 소중했던 거는 뭐 엄마 아빠였을 것 같고 그 정도까지 생각을 못 했고 '아 나 어른이어서 모르겠다.' 막 이렇게 자꾸 회피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이 참가자분들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어린 왕자가 정확하게 그냥 어린 시절, 어릴 적 나 딱 정확하게 그걸까요? 저는 그냥 본연의 나라고 음, 계속 받아들이고 있어요. 사실 어리다고 뭐 어린 게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뭐 더 철없고 뭐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본연의 나, 그러니까 음, 순수했던 본연의, 음, 그러니까 다른 것에 막 오염되지 않은 혹은 음, 왜곡되지 않은 그런 음, 본연의 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 꽃도 그 본연의 나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던 음, 존재라고 생각을 하면서 읽게 되긴 했거든요. 근데 음, 사실 이제 그냥 원초적으로 보면 장미가 하는 화법이 되게 어린 시절 그 이렇게 삥 돌려서 본심을 말하지 않고 삥 돌려 말해서 남자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여성들 화법 약간 그런 것도 있긴 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되게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왕자 계속 이제 그런 걸 보면 못 알아먹잖아요. 남편들이 그렇죠. 못 알아먹듯이 뭐 유리덕에 에이치 이러면서 막 이런 못 알아먹고 그런 거라서 되게 그렇게 보면 웃긴데 아무튼 좀 고상하게 보자면 그런 본연의 음, 나가 정말 소중히 여겼던 것들 음, 네, 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이거 왜 이제 여쭤봤냐면 어린 왕자 장미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린 왕자를 그냥 진짜 어린이로 봐버리면 그럼 이거 연인은 아닌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본연의 나로 보면 근데 여기서 문학 작품이 친절하다는 게 여기 계속 써놨잖아요. 사랑한다고 사, 사, 사랑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정희님이 처음 얘기했던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생탁지바라게 얘기하는 게 사랑하는 존재, 나를 사랑하는 존재, 내가 사랑하는 존재. 근데 그 사랑의 시작점 같은 거죠. 시작 출발점 같은 거. 그 꽃향기를 맡으면서 어머나 하면서 그렇게 보면 이제 꽃은 이건 제가 남자라서 그렇다고 생각했었는데 모모님 얘기 듣고 보니까 여자분들도 똑같이 느끼네요. 저는 이거 딱 보면서 네가 뭘 잘못했는지 얘기해봐. 이거 있잖아요. 공포의 질문. 그게 그거 딱 남자도 떠올랐거든요. 해요. 여자만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죄송합니다. 하여튼 저희 왜 그 여자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자어. 남자들이 못 알아듣는 그것처럼 느껴져서 이건 그냥 연인 저건데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한번 여쭤봤던 겁니다. 그런데 그 썽썽님이 저는 바오밥 나무 꽃의 연관성 상징에 대해 생각해 봤는데 바오밥 나무는 나쁜 생각, 즉 인간의 탐욕, 욕심, 중독 뭐 이런 바오밥에서 의식이 지배당할 수 있는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했고 반면 어디서 날아왔는지 알 수 없는 씨앗 하나라고 표현한 꽃은 나의 내면 속 순수한 의지가 꽃피운 것은 아닐까. 꽃은 의식적으로 나에게 올바름, 순수, 규칙을 강요하는 그런 존재가 아닐까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꽃은 나의 내면의 올바름 이런 걸까요? 그러기에는 또 너무 사랑 얘기잖아요. 그렇죠. 너무 진하게 사랑 음. 얘기인데. 그리고 이거 어디서 날아왔는지 알 수 없는 씨앗, 다른 씨앗들은 다 그 행성 안에 있었던 거고 얘만 날아온 거잖아요. 그것도 내 이게 안에서 이것도 이제 외부에서 꽃향기를 팔랑팔랑 하면서 날아온 그런 조그만 사랑의 사랑을 하면 내 안으로 쏙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다음은 이거는 띵킹님이 주신 질문인데 이거 요거 같이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어린 이 장미를 이게 까칠하고 거짓말하고 허영심 많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그리고 더불어서 그 어린 왕자가 뒤에 가서 그런 후회를 하잖아요. 말을 들을 게 아니고 행동을 봤어야 했다. 뭐 이런 식의 그건 또 뭔 소린지 요 두 가지 질문을 엮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툰 사랑이라고 하면 사실 되게 직감적으로 와닿거든요. 얘네 둘 다 사실 되게 서투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사랑하지만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고 뭐 애둘러 말하기도 하고 그걸 또 못 알아먹기도 하고 나를 보살펴줘 막 이렇게 이제 요구하기도 하고 또 좋아하는 마음에 막 보살피기도 하지만 또 그게 막 귀찮아서 도망가고 싶기도 하고 막 그런 되게 서툰 사랑이라고도 많이 다가와서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사실 꽂히는 거지 뭐 되게 고결하고 훌륭한 사람만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옛날 남편 생각하면 지금 남편은 굉장히 이렇게 업데이트된 그런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잘 고른 편이라서 아무튼 그런 막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네, 그렇게 막 훌륭하고 아주 그래서만은 아니고 오히려 관계라는 것이 그런 서로가 알아가고 맞춰가고 또 나 자신도 막 좌절하다가 또 성숙하고 오히려 그런 과정이 더 잘 표현된 게 아닌가. 막 꽃이 막 되게 막
뭐 이렇게 애가 막 우아하고 막 너무 착하고 막 이타적이고 막 그러면은 그런 사랑이 표현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런 사랑으로 보면은 이런 캐릭터가 사실 저는 많이 이해가 됐고, 저도 뭐 옛날 생각하면 이불킥 할 때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딸기 나무님이 장미는 좋아하는 마음을 숨기면서 관심받고 싶어하고 어린 왕자는 그런 장미에 관심이 가지만 장미에 끌려다니는 게 힘들어 다른 별로 가지만 알고 보니 장미도 자신을 사랑했다고 느꼈을까요? 이게 왜 의문문으로 쓰였죠? 느꼈던 것 같아요라고 하시면 딱 저도 이렇게 느꼈습니다. 딸기 나무님처럼. 저는 미성숙한 사랑인데 음. 얘네 둘은 좀 약간 거지 같은 사랑인 것 같아요. 좀 서로를 유행가 가사에 파괴하는 사랑, 나오는 그 거지 같은 사랑이요? 서로를 파괴하는 사랑, 서로 그런 사랑을 하고 있는데 사랑이라고 그래. 미성숙한데 거지 같아. 음. 막 이러는 것 같아요. 이게 왜 첫 회할 때도 이 장미의 까칠함에 대해서 불쾌해하시고 생땡지베리 작가가 남자고 어린 왕자도 남자니까 여자를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야? 좀 이런 느낌도 들고 기억으로 제가 들었던 말씀이 관계를 맺는 어려움에 대해서 타인과 관계를 맺는 거니까 이런 부분 당연히 그런 내 생각 같지 않고 내 마음 같지 않고 그 표현 방식이나 모든 게 서로 다르니까 우리가 결혼해서 처음 부부싸움 한 신혼 3년 동안 빡세게 했던 것처럼 그런 걸 겪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조금 다른 측면으로 보면 이거 있잖아요. 말이 아니라 행동을 봤어야 했다. 근데 요 질문 주신 분 중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말도 중요하지 않나. 말 한마디로 천년빛 갖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안 와닿는다 이런 이제 말씀도 있었는데 말이 아니라 행동을 봤어야 했다. 이거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사실 이 책의 주제와 다이렉트하게 연결되는 그래도 사랑은 사랑이다. 저는 이제 겉으로 눈웃음님이 너무 좋아요. 이 직관적인 예 정희님. 뭐 겉으로 이제 뭐 포장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그 행동은 그런 이제 마음에서 이렇게 우러나는 거니까 뭐 그런 식으로 저는 이해는 하기는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이거를 행동을 보고 판단을 할 수 있으려면 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제 성숙해야지 그거를 볼 수 있는 게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미시마미님이 츤데레라고 장미 츤데레라고. 아니, 아, 그리고 내가 안정적이고 편안해야지 이 사람의 음, 행동과 말이 다른다는 거를 이제 알아볼 수 음, 있지. 이제 내 자신도 되게 불안한 상태고, 뭐 힘든 상태고 이러면은 말이 더 빨리 들어오잖아요. 말이 뭐 행동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는 아니지만, 이 일반적으로 이거를 일반 사람들이 그 받아들이기에는, 물론 이제 현대인들이 다 좀 피곤한 상태고 이러니까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좀 요새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나 뭐 주제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데 뭐 인터넷 댓글이라던가 뭐 특히 이런 걸로 의사소통할 때는 행동이 잘 안 보이고 말이 되게 많이 보이는 사회가 이제 된 것 같아서, 본질 뭐 이런 거를, 나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은 사실은 행동이다. 이렇게는 이해는 했는데, 그만큼 제가 성숙해야지 그거를 볼 수 있는 거고, 그 성숙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뭐 이건 저한테 하는 말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말을 되게 조심해서 해야 되겠다. 저는 이거를 보고 오히려 그거를 더 느꼈던 것 같아요. 나의 본질을 드러내는 거는 사람들이 보기는 어려울 거다. 내가 본질을 행동으로 이렇게 드러낸다고 해도 그거를 현대인들이 볼 수 있을까? 약간 그런 의문이 들어서 네, 음. 질문을 올렸습니다. 이게 저는 저는 이게 아, 어떻게 느껴졌냐면 여기 이제 본질을 보는 여러 상황들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 첫 시작이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 그림이었고 이걸 모자로 보는 이 본질을 못 보고 모자로 보는 사람들 그 어른들 얘기 나오고 터키 이제 천문학자 얘기 나오고 이런 식으로 본질을 못 보는 걸 계속 나오잖아요. 저는 이때 어린 왕자가 이 관계에서만큼은 본질을 못 봤던 걸 후회한다고 느꼈어요. 장미 같은 경우는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자꾸 말을 돌려서 이렇게 직접 표현 안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걸 보고 좀 피곤한데 쟤 좀 허영심 많은데 이렇게 느낀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장미가 하는 행동이라는 게 나에게 향기를 주고 나를 설레게 만들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여기서는 이제 사랑을 준 것이다, 이 사랑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된 건데 사실은 그 마음은 볼 수가 없잖아요. 마음은 그 말로 해도 그 거짓말도 많이 하고 사람들이 또 숨기기도 많이 하는데 말이라는 건 믿을 수가 없는 거고 하다못해 뭐 정치인을 볼 때도 저는 정치인을 볼 때 뭘 보냐면 그 사람의 삶을 보거든요. 이 사람이 공적인 삶을 살았는가 사적인 삶을 살았는가를 제일 먼저 봐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이 사람의 직업도 그렇고 공적인 삶을 살았어. 그러면 적어도 자기 탐욕으로 뭐 이러진 않겠구나.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이 하는 말, 저는 이 나라를 뭐 멋지게 이끌겠습니다. 뭐 이런 말이 아니고 그 사람의 살아온 삶을 보면 이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았네.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삶을 살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이 훨씬 크니까 예를 들어서 사적인 삶을 살아온 사람은 그런 공적인 자리에 가도 사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단 말이죠.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게 행동이라고 치면 그 사람의 말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을 보는 것이 실제 그 사람의 마음을 보는 것이기도 하고 여기서 행동이라는 건 이제 제 관점으로 보면 삶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의 본질은 삶에서 드러나는 것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나한테 가지는 마음은 나한테 하는 행동들로 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 제비 아시죠? 제비. 이게 세대 차이가 느껴지는 말일까요? 제비들 제비가 뭐냐면 이렇게 여자를 꼬셔서 돈을 막 사기꾼 같은 어 멜로 사기꾼 뭐 이런 건데 그 말을 얼마나 번질하게 합니까? 근데 그 말이 그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진 않잖아요. 그 사람의 행동이 마음을 그런 의미에서 어린 왕자도 이 사랑에 있어서만큼은 그 본질을 볼 수 있는 그게 부족하지 않았나. 그 내가 너무 어렸었어. 사실 이건 본질을 보는 게 부족한 측면도 있고 사실 어려서 그래서 나오잖아요. 내가 그걸 몰랐던 게 내가 너무 어렸어서 사랑하는 데 서툴렀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 게 저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졌거든요. 이게 만약에 성장서사라면 어린 왕자의 이 깨달음, 행동을 봐야 되는구나 이 깨달음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게 뭐 정확하게 맞는 정답이란 뜻은 아니고 저는 그렇게 느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바오바브 나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행성의 문제적 존재. 어린 왕자가 나에게 바오바브 그림까지 그려서 어린이들에게 바오바브 나무를 조심하라고 어린이들 머릿속에 새겨 넣게 하라고 권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오바브가 무엇인지를 한번 먼저 생각해 보고 같이 얘기해 보고 해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뭐 이 질문 바로 들어가서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여기서는 이제 전 세계 어린이들이 바오바브 나무의 위험성을 알아야 된다 이거잖아요. 거의 캠페인 우주 캠페인 이 우주의 모든 어린이들이 바오바브 나무의 그만큼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위험한 것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위험한 게 무엇일까? 너무 잘하면 내 자아를 잠식해 버릴 만한 위험한 거라고 느꼈고 26쪽에도 보면 내가 이렇게 이 그림에 힘을 들인 것은 오래전부터 내 친구들이 나처럼 멋모르고 지나쳤던 그 위험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다. 그래서 내가 도덕 선생님 말투까지 쓰면서 이렇게 알려준다. 그러는데 존재를 잠식하는 부정적인 것들은 뭐 사람마다 좀씩 다를 수 있지만 그런 존재가 있을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어린 왕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예를 들면 장미라고 하는 자신에게 소중한 존재에 대해서 그것까지 이렇게 잠식해 버리는 도망치고 막 그렇게 하는 어떤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나 감정들의 씨앗들이 그렇게 너무 자란 거를 또 이렇게 표현한 것일 수도 있겠다. 막 그런 생각도 들어서 상황이나 뭐 저기마다 다르게 하겠죠. 어떤 게 그렇게 위험한지. 지금 채팅창에서는 긍정부자 제니님은 습관, 영성망님은 욕심, 욕망, 삼삼사랑님은 별 나의 정신세계를 파괴하는 어떤 부정적인 감정, 생각, 그리고 성찰하지 않으면 무제한으로 커져버리는 뭐 이런 거 사소하고 작은 습관이라고 생각한 것도 방치하면 파괴력을 갖는 거대한 것이 될 수 있다. YH님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말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사실 맥락상으로 막 딱 떨어지는 건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죠. 뭐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처음에는 그냥 작은 소원, 뭐 작은 욕심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넘어가잖아. 집착하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근데 그거를 거기에 집착해서 잠식당하면 자아가 소멸되어 버린다. 그러니까 자아가 있는 세계가 파괴된다. 그게 가장 심하게 표현되는 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에 집착을 사람들이 막 쉽게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세계대전 뭐 일으켰다. 그 세계대전 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인간의 가치?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안 하다 보면 무슨 일이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는 채로
생각 없이 살다가 그냥 일어나는 일들에 생각이 먹혀서 삼켜버린다? 저는 이 별이 내면의 나의 공간이라고 생각했고, 어린 왕자는 어린 시절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이제 본연의 나라고 말씀해 주셔서 이제 명확하게 조금 더 이해됐고,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그 별이 파괴되는 거잖아요. 내 새 안에 있는 내 인간성이 파괴되는. 그래서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생각하면서 잘 골라내야 되고 이것이 분별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박찬영님은 지구에서는 좋은 존재일 수 있지만 작은 행성에서 그렇게 큰 나무가 자랄 수 없는 나무인 것 같아요. 코끼리가 살 수 없듯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 해주셨고, 위시마미님은 사소하지만 처음부터 바로잡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어떤 부정적인 처음 1도의 차이가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벌어지듯이 그런 것이 아닐까. 저는 뭐 다 맞는 해석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맞는 감상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제 감상은 좀 어땠냐면, 보통 이런 거 볼 때 저는 작가가 하는 얘기 되게 귀를 많이 기울이는 편이거든요. 이게 뭔가 이렇게 볼 때. 근데 바오바브 나무 어릴 때 이제 보면 뭐하고 비슷하다고 했냐면 장미나무하고 비슷하다고 했어요. 처음 싹이 나서 자랄 때 장미나무, 그렇다는 얘기는 장미나무와 바오바브 나무가 어떤 연결성이 있다는 거죠. 비슷한 지점이 있다는 뜻이고, 두 번째로 제가 좀 딱 꽂혔던 건 뭐였냐면, 이 바오바브 나무의 위험성을 얘기할 때 그 절실하며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걸 알려줘야 된다. 이거 큰일 난다. 뭐 이런 절실함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걸 초래할 수 있는 어떤 것이다. 만약 그 정도 위험한 거라면 이제 어린 왕자 같은 경우에 세계 2차 대전, 아까 그 세원님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세계 2차 대전을 겪었던 또 세대고, 그러면 이거는 세계 2차 대전하고 관련이 있는 것일까? 라는 게 첫 번째 단서였고, 두 번째는 사랑과 비슷한 거? 그러면 아까 영성마님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세계대전, 사랑? 이건 욕심, 욕망이 가장 맞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세계 2차 대전이라는 게 오늘 우리가 자본주의 책 독서 모임 했잖아요. 오늘 했거든요, 여러분. 그 이제 욕망으로 굴러가는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게 얼마나 위험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 책이 얘기하고 있었는데, 사실 세계 2차 대전이 이 고삐 풀린 자본주의가 끝까지 가면 결국에는 그 욕심 때문에 좀 더 많은 땅을 차지하고 좀 더 많은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 세계가 이렇게 엄청난 사륙을 벌이는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럼 욕망이죠, 욕망. 근데 사랑도 보면, 사랑에도 어떤 측면이 있냐면 저 사람이 너무 갖고 싶고 저 사람하고 내가 특별한 관계가 되고 싶고, 여기에도 욕망과 비슷한 측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릴 때 나무를 혼동된다고 표현했던 것도 이런 유사성, 사랑에서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버리면 욕망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사랑이 될 수도 있고, 여기서 집착이 좀 들어가고 막 이러면 이제 욕망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 정도로 위험한 것이라는 걸 봤을 때 저는 이 바오바브 나무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망, 우리 욕망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것을 여기서도 표현하는 게 계속 뽑아줘야 된다, 그죠? 계속 끊임없이 매일 아침 관찰하고 보고 뽑아줘야 된다라는 걸 봤을 때 욕망이 아니었을까? 욕심, 욕망. 저는 이런 감상이 들었어요. 저 얘기 들으면서, 그러니까 저 음. 얼마 전에 읽은 휴먼카인드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사람이 이제 영장류에서 이제 인류가 되는 과정에서 이제 스스로 길들였다고 하잖아요. 가축화를 할 때, 예를 들면 스트레스 호르몬은 줄어들고 옥시토신 같은 건 많이 분비되는 방향으로, 그래서 그 집단의 그런 관계성을 발달시키는 방향으로 진화를 했는데, 예를 들면 그 옥시토신이 많이 분비되면 그 외 젖먹이 엄마가 아이를 누구보다 사랑하게 되지만 내 편이 아니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더 그러니까 잔인하다는 것도 그렇고 적에게 대해서 그걸 막기 위해서 더 어떤 짓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내 편에게는 한없이 이렇게 다정하고 좋은 것이지만 그 가장 아름다운 것이 반대로 가장 끔찍한 그런 폭력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그런 네 편, 내 편을 그렇게 단정하고 선을 긋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게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가에 대해서. 그래서 그 생각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장미와 비슷하다면 그런 공감이라는 것도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뭐 행성이 파괴된다는 것도 이제 모모모님의 대화명의 그 뿌리인 모모에도 보면 그 회색 신사 이게 나오잖아요. 사실 많은 문학 작품에서 인간성의 훼손을 욕심에서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점에서도 좀 일맥상통하는 게
있지 않나? 야, 이게 딱 그거라는 건 아니고 저는 그런 식으로 감상을 했을 때 가장 이 작품을 더 깊게 읽을 수 있었다. 더 깊게 느낄 수 있고 더 잘 좋게 더 즐겁게 감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좋은 씨앗, 나쁜 씨앗은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는 이게 이거야말로 이제 사소한 습관, 짜잘짜잘한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게 좀 명확해서 자 그러면 제가 이 앞에 요걸 깐 이유가 양과 꽃의 전쟁 요거의 본질을 알아보기 위해서 요걸 먼저 했던 겁니다. 이제 질문이 양과 꽃들의 전쟁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하는 이제 근본적인 질문도 있었고 아니 왜 어린 왕자는 그러면 이 장미를 먹어버릴 수도 있는 이 양을 왜 데리고 온 거야? 그 양 도대체 뭐지? 이런 이제 양의 존재가 좀 혼란스러웠다 이런 그 질문도 있었습니다. 저도 뭐 정답이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예. 저는 뭐 양이 아이 자기 그 어린 왕자가 이제 뭐 어린이라는 설정 없이 그냥 어떤 자신의 분신 같은 더 어린 아이 같은 돌봐주고 케어해줄 만한 어떤 존재를 열망했다. 그렇게 음. 생각을 했거든요. 실제로 선택지한테 아이가 없었고, 그리고 이게 약간 어떤 면에서는 그 장미가 자기에게 까칠하게 굴었고 자기가 불편하게 했던 어떤 것들을 상쇄해 줄 거라고 희망했던 게 아닌가. 그런 부분을 이 양이라는 존재, 아이라는 존재로서 그거를 이제 약간 헤쳐나가고 싶었던 약간 희망이 감춰져서 이렇게 표현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읽을 때는 외로워서 함께할 동료가 필요했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또 읽다 보니까 저 자꾸 읽으면서 머리로 상징을 생각하다 보니까 아, 양은 가축인데 가축은 사회화된 동물 아니야? 이러면서 그러면 얘 사회화된 가치관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음. 지구를 갔다가 이제 돌아오면서 세상을 알게 된 그 어떤 사고 방식이 아닐까. 그래서 음. 그 사랑하는 그 첫사랑? 뭐 이렇게 그 어떤 존재가 내가 지금 변해버린 어떻게 좀 달라진 그 첫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이 첫 마음 꽃을 먹는다는 것은 그 더 뭔가 이렇게 나중에 본연의 나를 잃어버리는 음.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꽃이 가시를 가지고 있는 거에 있어서는 이렇게 얘기 계속 해도 되나요? 그럼요. 아니, 뒤에 또 나오죠. 그 질문이 아닌가요? 이 질문 중요하잖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딨어. 막 아저씨 이거 뭐 이거 하는데 그래서 꽃이 그냥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이랬는데 그 가시는 뭘까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꽃은 공격성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시라는 존재가 정말 그냥 나를 해치지 마 하는 어떤 메시지만 주고 방어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냥 그런 액션일 뿐이지 상대가 나를 정말 공격해 온다고 해도 나는 공격할 수는 없는 그냥 그 정도의 또 순수한 존재로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힘이 없어요. 그래서 양이 먹으면 그냥 먹혀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양을 계속 돌봐야 돼요. 양도 봐야 되고 꽃도 봐야 되고 왜냐면 두 개 다가 너무 중요해져 버린 거기 음. 때문에 이렇게 점점 복잡해지기 전에 말을 마치겠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이거 상징 읽을 때 작품에서 드러나는 본질을 보는 게 되게 기본 중에 하나잖아요. 그 양이라는 게 이 작품에서도 주요한 양의 특징이라는 게 풀을 뜯어먹는 거잖아요. 그럼 풀이라는 게 뭔지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풀은 우리 안에 있는 감정 같은 거잖아요. 욕심이나 사랑이나 우리 이게 내면이라고 놓고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심리의 마음의 여러 요인들이 이제 행성 밖으로 이렇게 땅 밖으로 이렇게 싹이 올라오면 양이 다니면서 그 중에 이제 바오바브 나무 뜯어먹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둘 다 감정이야. 바오바브 나무도 감정이고 꽃도 감정이야. 그러니까 양 입장에서는 구별 안 하고 다 먹는 거예요. 제가 느꼈을 때는 그러니까 저의 해석입니다. 그냥 제가 그러니까 둘 다 먹는 건데 그럼 뭘까 이 양이라는 게 저는 어떻게 느껴졌냐면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 마음의 어떤 지점을 가다듬고 절제하고 이런 행동 그러니까 저로 치면 일기 쓰기 같은 거죠. 일기 쓰기 같은 거 마음을 들여다보고 마음 결에서 좀 안 좋은 부분들을 들여다보고 그거를 뽑아내고 이런 거니까
그래서 저는 양이 이런 어떤 우리가 우리 마음을 돌봐야 한다는 어린 바오바브 나무를 뜯어 먹는 것도 우리 마음을 돌보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 마음에는 양과 바오바브 나무와 바오바브 나무도 뜯어 먹을 수 있지만 이렇게 들여다보고 절제하다 보면 내가 사랑하는 마음도 뜯어 먹을 수가 있는 거란 뜻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양이 장미를 뜯어먹을 까 걱정하면서도 보물이라고 하는 이유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도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고 우리 마음을 추스르고 할 때 쉽게 혼돈할 수 있단 말이죠. 긍정적인 감정인지 절제하고 이렇게 해야 될 나쁜 감정인지가 어떤 지점에서는 혼동이 욕심과 사랑이 그렇듯 혼동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 양을 통해서 한 게 아닌가. 양과 장미의 전쟁은 전 전혀 다른 결로 읽혔어요. 두 가지 결로 읽혔는데 하나는 어린 왕자의 장미에 대한 사랑. 그 가시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야? 이러면서 막 할 때 그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장미를 막 항변해 주는 느낌이었어요. 그 너무 애초롭고 너무 소중하고 너무 여린앤데 딴 사람이 야 그거 뭐 필요 없잖아. 그런 거 왜 갖고 있대? 이랬더니 무슨 소리야? 내 소중한 장미를 막 항변. 저는 오히려 좀 그 부분에서 약간 좀 위로받는 느낌이 있었어요. 어린 왕자가 그렇게 막 항변해주는 그 모습이 그 전까지는 어린 왕자가 되게 애처롭게 보였거든요. 근데 이 장면에서만큼은 어린 왕자도 나약하게 보이는 친구인데 이 어린 왕자가 자기가 사랑하는 장미를 위해서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하면서 막 화를 내면서 얘기하잖아요. 그게 되게 나름 든든했습니다. 든든하고 뭔가 위로받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저는 이건 좀 전혀 다른 결로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장미의 존재에 대한, 장미가 만약에 그런 가시가 있다면 거기엔 이유가 있을 거야. 거기에 뭔가 쓰임이 있을 거야. 라고 장미의 존재에 대한 존재를 이해하는 성장을 한 것이 어린 왕자. 이거 그냥 제 개인적 감상입니다. 이게 맞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냥 제가 그렇게 느꼈다고요. 아니,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예. 네, 네. 그러니까 저도 되게 비슷하게 느낀 게, 그러니까 이게 타임 테이블을 보면요. 얘가 뜯어먹을 줄 알고 양을 원하던 게 아니야. 그러니까 장미를 뜯어먹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풀이나 뜯어먹겠지. 그러면 바밤나무 뜯어먹으니까 되게 좋겠네? 라고 이제 시작된 건데, 나중에 이제, 장미도 뜯어먹으면서 이제 놀라거든요. 그러니까 장미를 뜯어먹을 줄 알면서도 양을 그려달라는 건 아니었다는 거고, 그리고 이게 얘가 좀 더 지구 생활을 하면서 좀 많이, 그러니까 거의 1년 다 돌아다녔을 때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 의지로 기르게 된 양인 거잖아요. 내 의지로. 그래서 저도 그게 보는 게, 바오밥 나무를 먹으면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건데, 그게 그런 소중한 존재에 대한 감정마저도 그렇게 너무 이렇게 억누른다거나 그렇게 되고, 좀 누르게 되는 건가? 라고 느껴서, 네, 그런 면에서 저도 되게 비슷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해넘이 보겠습니다. 해넘이. 문제 해넘이. 44번 봤다는 이 해넘이 이 도대체 뭔가. 슬플 때마다 해넘이를 보던 어린 왕자는 어느 날 해넘이를 44번 봅니다. 또한 원할 때마다 해넘이를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왕자는 감정 표현으로 생각되는데요. 원할 때마다 해넘이를 볼 수 없는 어른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도 될까요? 그리고 이 질문이 의외로 많았어요. 어린 왕자가 왜 그때 44번 봤을 때 왜 그렇게 슬펐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작가가 안 써줬어. 우리가 어떻게 알아? 이 질문 원래 받고 무슨 맨날 생각? 우울한 애인 거예요. 원래 맨날 그 끄떡하면 노을 보러 가는 거지. 그냥 원래 맨날 하루 종일 우울한 거예요. 근데 오늘은 노을 보면서 우울할까 이런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린 왕자 굉장히 우울한 캐릭터인 것 같아요. 맨날 누르스님 우울한 애. 이 슬로 리딩하면서 어린 왕자 미워지신 거 같아. 그러면 안 저는 된대. 장미편이 됐습니다. 큰일 났어. 이제 이 어린 왕자가 누르스님한테 미운 털이 박혔는데 그게 저 때문이에요. 이거 어떡하지? 원래 팬이 안티가 되면 더 위험한 건데. 어린 왕자 우울증설 나왔습니다. 저는 그냥 하염없이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게 어떤 면에서는 부러웠어요, 그냥. 그러니까 충분하게 하염없이 그렇게 슬픔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일종의 부러움? 그런 것도 느끼고. 그래서 저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쓸데없이 자전줄기 계산하고 있고, 소행성은 보통 2시간 주기에 자전줄기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천문학자 얘기하는데 그 해가 넘어가는 방향을 봤을 때 의자를 뒤로 당기면 안 된다. 앞으로 가야 된다. 라고 하는데 황영선 선생님 번역에 마침 의자를 당긴다고 표현되어 있어서 다른 번역본에 비해 굉장히 과학적인 번역을 하셨다. 그런 거를 그런 거나 이거 들고 있습니다. 뭔가 이 누르스님이 그뭐 미대생이면 모모모님은 지금 공대생 같으세요. 냉온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무한 감성과 무한 이성이 지금 막 대화하는 것 같아요. 저는 예. 그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의자를 가지고 직접 갔잖아요. 그 부분이 굉장히 능동적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른들은
그러니까 해가 지는 시간까지 기다려야만 하잖아요. 그 부분에서 이제 일단 어린 왕자는 이제 혼자 있고 나의 감정이 어딘가에 이제 지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어딘가에 있는 거죠. 그 소행성에. 전 그래서 외롭다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44번의 의미는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666에 와 있지 않나. 동양에선 44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죄송해요. 제가 이게 갑자기 인터넷이 갑자기 끊겼어가지고 이럴 수가. 예. 생텍쥐베리가 이거 쓸 때 44살이었는데 44년 동안 우울했다 이 얘기 아닐까요? 어떻게 나 지금 나이 슬로리드 잘못했나 봐 나. 지금 생택지 비리의 팬 한 명을 지금 완전 안티 팬으로 만들어놨어 지금 제가. 큰일 났네 이거. 33사랑님은 아름다운 것을 계속 보고 생각하고 계속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아닐까요? 이렇게. 욕망이 고개를 들 때마다 해넘이를 본 거 아닐까요? 자연의 순수 이런. 저의 단순한 해석을 말씀드리면 저는 해넘이잖아요. 해넘이가 뭡니까? 해가 떨어질 때 아닙니까? 해가 떨어진다는 건 일상이 끝났다는 소리죠. 퇴근 시간 할 일이 끝났다 이럴 때잖아요. 우리가 이제 감상에 젖을 때 생각해 보면 아침보다는 일을 막 끝냈을 때 뭔가 감상해졌고 현실적인 것들이 끝나는 시간이니까 그때야말로 내려놓고 뭔가 쉴 수 있는 시간이죠. 마음을 쉬게 할 수 있는 시간. 근데 어른들은 일상을 기다려야 돼. 그날 일을 다 끝내고 진짜 다 끝내야 이 해넘이의 시간을 맞이할 수가 있는데 우리 어린 왕자는 그런 게 어딨어. 내가 슬픈데 지금 바로 의자를 당겨서 해넘이를 보고 나와 대면할 수 있는 일상을 침해를 받지 않고 어떤 생활에 어떤 침해를 받지 않고 나와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을 어린 왕자는 하루에 44번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제가 부러웠나 봐요. 네. 부- 엄마들은 퇴근하면 2차 출근이거든요, 집으로. 그래서 그래서 인정합니다. 부러웠나 봅니다. 네. 저는 어렸을 때 생각이 났는데 제가 어렸을 때 노을 볼 때 되게 슬펐던 게 생각이 났는데 왜 슬펐는지 지금 기억이 났어요. 제가 하루 종일 노는 애였는데 이제 못 놀잖아. 밥 먹으러 끌려 들어가야 되거든요. 진짜 슬펐던 왜 해가 벌써 져 이러면서 슬펐던 생각이 났어요 지금. 어린 왕자하고 굉장히 친하실 것 같은데 말씀하신 거 다시 돌아오시는 게 어때요? 어린 왕자 편으로 미워하지 마시고. 이 질문은 저 도저히 답이 저는 도저히 모르겠는데 어린 왕자가 44번 해넘이를 봤다고 이야기하자 나는 그렇다면 너는 그만큼 슬펐단 말이냐? 라고 묻는데 어린 왕자는 대답하지 않았는데 어린 왕자와 대화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말을 했다면 좋았을까요? 야, 이거 답을 내놓는 분은 B-612 행성에 살고 계신 겁니다 지금. 채팅으로 또 좀 올려봐 주세요 이거. 이거 저 진짜 궁금해요. 진짜. 한 분들 어떻게 저 감도 안 와요 저는 이게. 서로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괜찮니? 그때는 왜 이렇게 슬펐니? F 질문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그냥 그 나의 슬픔을 내가 그렇게 해넘이를 보고 싶을 만큼 슬펐던 그런 일들을 그냥 얘기하는 게 대화를 이끌어내려면 내 슬펐던 일. 네네네 그거를 내가 얘기 6살 내 때, 얘기를 하는 게 내가 여섯 내 살 때 얘기를 하는 게 하면서, 더 네. 나 지금 소름 돋았어. 지금 되게 설득력 있는 얘기 같아요. 진짜 그렇네. 그것도 이제 잘하면 되게 공감이 되는데 잘못하면 이제 라떼 순간이 될 수 있어서. 어린 왕자가 어쩌라고? 이런 표정으로 막 쳐다보고. 그레이스리님은 슬플 때 해남이를 본다고 했으니 장미랑 싸웠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는 무슨 생각 들었었냐면 이 질문 보고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44번 했을 때가 그 사람들이 모자라고 했을 때 그때인가? 그런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아무 근거는 없어요. 그냥 이 질문 보고 그냥 떠오른 건데 우리는 아직 어린 왕자를 못 만난 것으로 자 문제 철새 나왔습니다. 철새. 이 진짜 뜬금없지 않아요? 아무 근거도 없이 자기가 이렇게 생각한 근거를 우리한테 줘야 될 거 아니야. 아무 근거도 없이 나는 철새를 통해 어린 왕자가 이동했을 거라고 생각했다. 왜? 너 왜 그렇게 생각했니? 이거 뭘까요, 대체? 예. 철새 저 어렸을 때는 제비를 날아다녔거든요. 저 어렸을 때는 그런데 진짜 하늘 시커멓게 날아다녔어요. 진짜 많이 떼거지로 철새들이 그래서 그 생각 어린 마음에 봤으면 저 정도 운동력이면 날 수 있다. 저거 실에 묶으면 그 정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지 않나. 저는 이게 자연현상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제 음. 해가 돼서 어쩔 수 없이 어린 왕자도 철이 들어야 되니까 어떤 자신의 때를 만나서 이렇게 그 시간대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을 말하고 싶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동감. 제가 이 생각해 보기에 철새의 특징을 세 가지만 한번 같이 이게 생각해 내 보세요. 이게 생각해 보기에 있거든요.
철새라는 게 때가 되면 걔들이 뭐 지적으로 지금쯤 강남 가야 돼 이러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아이가 자라서 걸음마를 할 때가 되면은 어느 날 일어나서 걸음마를 또박또박 하듯이 어느 날 그냥 그렇게 되는 걸 거 아닙니까? 자기 몸이 시키는 대로 자기 존재가 시키는 대로 가는 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그 생각했어요. 이것은 어린 왕자가 행성을 떠나는 것은 마치 철새가 떠나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몸이 시켜서 자기 존재가 시켜서 그렇게 간 게 아닐까. 그런 걸 얘기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근데 근거는 없어요. 철새라는 한 단어 빼고는. 저도 공독쌤이 이거 그 질문에 세 가지 특징을 말하라고 해가지고 저도 하나가 그런 이동 시기와 루트가 일정한 거라 그다음에 월동하면 원래 있던 곳으로 음.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어쩌면은 자기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정돈했지만 나가 생각한 거잖아요. 철새라는 거를. 그러니까 얘가 다시 이제 돌아갈 수 있다는 거를 생각한 게 아닌가. 철새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다음에 집단으로 이동하는 거는 저도 아까 운동력 말한 것처럼 집단 정도는 돼야 얘를 나를 수 있다. 왜 별을 떠났을까요? 라는 왜 꽃을 떠났을까?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그게 뭔가 막 뭐 도망치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때가 되어서 그런 걸로 느껴졌던 것 자, 마지막은 어른입니다. 어른. 클레임이 들어왔어요. 클레임이. 함께 일자님이 주신 질문인데 어린 왕자가 아저씨도 어른들 같이 말하네? 라고 얘기하면서 어른 폄하 발언을 했다는 거죠. 왜 어른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볼까요? 어른들은 중요한 가치 존재를 바라보지 못하고 세속적인 것에만 신경을 쓴다는 듯 바라보는 시각. 어릴 적 읽을 때는 어린이 편에서 읽어서 어른들은 이해 못해! 라는 마음으로 동조했던 것 같지만 어른이 되어 다시 바라보니 어린이와 어른을 대립시키는 것 같은 모습이 보기 불편합니다. 야, 이게 이제 문학 작품을 읽을 때 우리가 이제 흔히 초반에 할 수 있는 그 실수 중에 하나가 어른을 어른만으로 보는 거. 어린 왕자를 아까 우리가 어린이만으로 보는 게 아니라 확장시켜서 작품 안에서 있는 단서들로 이 작가가 표현하고 했던 어린 왕자가 이 어린 왕자를 진짜 어린이라고 생각하면 이거 사실하고 사맞지 않아. 우리 어린이들이 말을 이렇게 예쁘게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막 장난도 엄청 심하게 칠 때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 속썩일 때도 있고 이마트에 들어 누워서 장난감 사달라고 뗐을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어린 왕자로 생각하면 진짜 진심 저도 안티팬 될 것 같아요. 어린 왕자한테. 근데 그 어린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원래 본연의 나라고 생각하면 그 본연의 나에 가장 가까운 이미지가 어린이의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어린 왕자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꽃도 이해가 되고 다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른을 어른이라고 생각해 버리면 일이 복잡해져.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이제 지금 함께 일자님이 해주신 이런 질문처럼 이거는 어른 폄하 아닌가?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른은 어른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 이제 행성에 나오는 우리 곧 다음에 다음 회차에서는 행성을 한 7개를 지금 돌아야 돼요, 지금. 굉장히 갈 길 멉니다. 그래서 다음 회차에 그 행성들에 나오는 그 어른, 터키 천문학자 옷 바꿔 입으면 맞네 했다가 틀리네 했다가 맞네 이 어른 라벤더 꽃이 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10만 프랑짜리 집이야. 이렇게 해야 집이 예쁘겠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그 어른. 그러니까 어른이라기보다는 어른의 한 지점에 해당되는 이 생텍쥐베리가 어른이라는 어휘로 쓰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지점이라고 보면 이제 폄훼가 아니게 되는 거죠. 이게 이런 혼동이 사실 초반에 되게 많이 생겨요. 책을 이제 책이라는 게 의도가 있고 속뜻이 있고 이렇다는 걸 이제 눈치채기 시작하고 그걸 들여다보고 읽다 보면 적혀 있는 구체적 사실과 실제로 이 작가가 얘기하고자 하는 의미를 혼돈해 버리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해석이 안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질문이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 참관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책을 이제 좀 재밌게 읽어볼까 하고 이제 시작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식의 오독은 굉장히 흔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흔하게 일어나는데 이런 질문을 던져주셨기 때문에 사실 이 이야기를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게 된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민트 초코 부인님의 마지막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사람이 아니야. 버섯이야. 여기 좀 웃기지 않았어요? 화내다가 버섯이야 이러는데 귀여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버섯은 나무에 기생하는 균사체입니다. 어린 왕자가 많은 단어 중에 버섯을 고른 것은 무엇 때문일까? 저는 이를 닫도록 하겠습니다. 꽃의 반대의 개념으로 꽃이 생기고 잎도 있고 향기도 내잖아요. 그게 다 없는 존재의 반대 성향을 표현했다. 이렇게
얼굴이 빨갛고 뚱뚱한 어른이잖아요. 빨간 버섯, 독버섯? 막 이런 생각도 혼자 하고 그냥 되게 어둡고 좀 습한 데서 자라니까 버섯이 뭐 그런 이미지도 생각했을까? 네, 사실 항암작용도 하고 그렇긴 한데 아무튼 이제 이미지적으로 봤을 때 그냥 어떻게 보면 아 그냥 어른 뭐지 사람이 아니야 그냥 개똥이야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냥 그런 하나의 뉘앙스로 전달하는 그런 건가라고 생각. 김재원님은 오늘도 설거지 하는데 바쁘다고 했더니 엄마는 버섯이야. 그것도 독버섯이야. 라고 이런 소리를 들으셨대요. 버섯은 그늘진 곳에서 자라서 그럴까요? 이렇게 제가 다음에는 지금 아이를 재우고 계신가 봐요. 눈 감아 이렇게 하시고 제가 막 혼나는 것 같네요. 음지식물. 음지식물도 굉장히 그레이스 리님 또 그늘진 곳에서 자라서 그럴까요? 겉보기가 좋을수록 독이 되는 것도 있다. 버섯하면 독버섯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도 맞긴 맞네요, 그죠? 그 뭔가 포자를 퍼뜨리고 막 약간 이런 느낌?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얘기 다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들었을 때 제가 몰라서 그런지 다 맞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소감을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반 참여자님들도 채팅창으로 올려주시면 김재원님은 독버섯에 대한 얘기를 자주 들으신대요. 요즘에 방학이라 그럴까요? 방학에 우리 애들하고 붙어 있으면서 야 그거 하지 마. 너 지금 이거 해. 우리 이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소감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되게 좋았고, 많은 생각을 또, 예, 채팅창이 또 활발해지니 더 좋네요. 좋았고요. 그 얘기 하려다 못했는데, 그 질문 중에 왜 장미꽃이 어린 왕자 떠나는 날 자신의 진심을 털어놨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보고, 저 옛날 사람이라 신승훈의 처음 그 느낌처럼이라는 노래가 떠올라서, 오늘 늘 유행가가 자주 나오네요. 늘 가까이 있었기에 소중함을 난 몰랐을 뿐 아마 처음부터 너를 사랑했었나 봐. 소중한 사랑은 떠난 후에 느낄 수 있다는 너의 말을 이제 이해할게 모두 너를 위한 마음으로 라는 네, 노래가 떠올랐다는 것을 마지막 소감으로 나누겠습니다. 네, 유행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 또 네, 재밌었고요. 궁금했던 점들 많이 해결할 수 있어서 예, 좋았고 또 본연의 나라는 걸 들었던 것 같은데 또 이제 막 처음에 해석할 때 6살에 내가 나오면서 막 이러니까는 그 어린 그 시절로 또 이렇게 막 헷갈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바로 잡을 수 있어가지고 뒤에는 좀 더 잘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도 예, 즐거웠습니다. 네, 저는 양이 정말 궁금했거든요. 그 양을 해결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그다음에 아까 그 컴플레인 문제가 저희 딸이 자꾸 이제 어른들은 자꾸 자꾸 통제를 하고 자꾸 이제 방학이다 보니까 많이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그래 이거 저는 이제 그 아이와 그 아이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이야기한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이 친구는 그래 어른들은 몰라 이거를 좀 해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아까 츤데레 제가 경상도 지역에 살고 있거든요. 거의 이 여기 있는 남자분들 다 츤데레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알게 그러니까 말보다 행동이 절대 막 뭐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잖아요. 뭘 갖고 와서 툭 던져주고 정말로 축제 이게 뭔가 잘 갔다 왔냐 인사 뭐 이런 거 약간 그런 데서 좀 공감이 와요. 저기 꽃은 우리 신랑이구나 생각을 네, 그냥 툭툭 떼요. 뭐 그냥 길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막 제가 한 3마디 하면 아주 한 10마디 하면 한두 마디 할까? 그런 남자인데 되게 따뜻하거든요. 근데 말을 그렇게 못해. 근데 저는 어르니까 이해를 하는데 저희 딸들이 아빠가 좀 부드러웠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일단 딸들한테 이제 아빠는 꽃 같은 존재다 이렇게 알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네 많은 걸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사실 꽃이 마지막에 사랑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진심을 말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둘 사이의 오해가 풀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말도 이렇게 마음에 없는 말 하지 말고 마음에 있는 말 잘 표현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고 말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 그러니까 겉과 속이 같게 이렇게 하면 서로 간에 오해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린 왕자 같이 아들하고 읽으면서 며칠 주말에 박물관을 갔는데 아들이 어른들은 참 이상해 이러면서 읽는다고 뭘 알아? 자기는 그냥 빨리 보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뭘 그렇게 앞에 있는 거 막 그걸 읽고
읽고 막 하냐는 거예요. 엄마 아빠 기다리기 너무 힘들다고. 근데 너무 맞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아들하고 그런 대화를 하고 아들도 솔직하게 엄마 아빠 좀 뭐가 맞아? 거 다 같아서. 읽어야지. 기껏 근데 갔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그걸 읽는다고 거기서 주는 그 얘기를 다 이해하지 못하는 거를 아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 잘 이해도 안 되면서 뭘 그걸 다 읽고 있냐. 보고 나서 궁금한 게 있으면 다시 보던지 이런 식으로 하라고 얘기하는데 저 진짜 맞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왕자 같이 안 읽었으면 아들 얘기에도 귀 잘 안 기울였을 텐데 그래도 그렇게 좀 뭔가 이렇게 허를 찔린 것 같은 아니 느낌이 이거 아닌 것 같아. 받았어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요? 아니, 우리 애들이 이렇게 똑똑합니다. 이렇게 어린 왕자 읽고 가서 그걸 이렇게 자신의 논리로 승화하여 엄마를 가스라이팅 하자 이게 지금. 아, 그래요? 당하신 가스라이팅 거 된 거예요? 지금. 아니 그거 갔으면 다 읽어보고 다 해야지. 빨리 나오고 싶으면 엄마 딱 보면 딱 야. 저 아드님이 어떡해요? 저 이렇게 맨날 가스라이팅 당하고 삽니다. 저도 사실 자주 엄마 그래요. 거 만졌어, 혹시? 아니요. 자, 다른 분들은요? 저만 남았나요? 저는 네. 네, 어린 왕자도 되게 좋아했던 게 제가 어린 왕자라고 생각하고 살아서 그 빙의했나 봐요. 근데 또 이렇게 좀 읽다 보니까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입장에서 장미 입장으로 또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부터는 내가 살고 있는 인생이 어린 왕자와는 동떨어져 있고 장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너무 그 이입이 되더라고. 아, 겨울에 나 혼자 있어. 나 어린 왕자 와도 사랑의 올바른 표현 못할 것 같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말이 그렇게 나오는 나를 이 책을 보면서 내가 나를 느끼니까 그게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하는데 말을 그렇게 못하고 있잖아. 내가 아들한테 그러고 나 여기 지키고 앉아고 집에서 너 못 나가게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고 있고 막 이럴 때 그런 생각이 막 드니까 아 제가 2주 정도 좀 어린 왕자 멘붕이 왔어요. 저 어떡하죠? 저 지금 어린 왕자 팬 한 분을 지금 타락시켜 버렸어. 어린 왕자를 지금 야, 큰일 났네 이거. 자, 우리 끝까지 슬로리 잘해서 다시 느루숨님이 팬으로 돌아오실 수 있게 돌아오실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야, 이거 큰일 났다. 저 오늘 밤에 잠 못 잘 것 같아요. 다른 의미로. 우리가 평소 독서 모임하고 잠 못 자는 것과 다른 의미로 오늘 뭔가 이렇게 큰일 났다는 느낌으로 잘 못 잘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 다음에 7개의 행성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어린이 친구들 다음에 또 봐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 어린이 친구들 여기 지금까지 버티고 있다니.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저는 어, 아들한테 가스라이팅 당한 것 때문에 오늘 잠 못 자고 어린이 친구들 무섭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의미심장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